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명을 넘은 지 24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좀처럼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한 채 확산세를 이어가며 어제도 4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을 넘어간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또다시 400명대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300에서 400명대 이제 증감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단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데 결국엔 이제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주간별로 발생하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지난주에는 416명, 이번 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2주 동안 1.07, 1.03으로 이를 약간 상회하는 약간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 4주만 전만 해도 0.99, 0.94 정도로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0.9 이하로 조금만 더 2, 3주만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300명 이하로 200명대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대신 이용하시는 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핵심 방역수칙의 준수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지 점검을 꼼꼼히 하고 또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인 검사를 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감염자 수를 조금만 더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확진자 수를 현재 거리 두기 단계에서 낮출 수가 있을 텐데 예. 그것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줄다리기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팽팽한 힘을 줘도 가운데 점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쪽 간에 팽팽한 긴장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방역적인 조치, 노력 이것들이 조금만 더 힘을 더해서 조금만 더 낮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정체에 되어 있는 신규 확진자 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리 두기는 일단 재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단계보다 완화는 절대로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추가적인 계속 반복적인 감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사업장의 특성별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지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보다 좀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안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약국에서 이제 해열제나 감기약을 사가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또 하면 감기로 의원의 진료를 받으러 가신 분들에게 의사가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했을 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좀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러한 좀 추가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쉽게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사를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중요성까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 나들이객들은 사실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방역 이 수칙 자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도 일단 조금 고민을 하면서 내일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거리두기 완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메시지가 나왔던 것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들어서 200명대로 누그러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2월 8일과 2월 9일 200명대를 기록한 후에 6주 넘게 300명에서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이틀 전이었던 300명대를 제외하면 모두 400명대였고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에서 전체 68%, 어제는 71%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부의 기조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봄철 나들이 계획, 상춘계획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산밀 환경을 피해야 된다. 밀접, 밀폐, 그리고 밀집인데 일단 밀폐된 공간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밀집과 밀접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동량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고 일부 벚꽃이 피는 지역 그리고 축제를 벌였던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 일단 취소를 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축제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축제가 취소된다고 해서 그 거리로 나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교통 통제라든지 또는 경고 문구를 좀 곳곳에 배치를 해서 떨어진 경각심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역에 이제 방송이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10시 이후에 일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곳곳에 클럽이나 이런 곳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마스크를 벗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에서 현재로서는 적으면 10명 이하, 많게는 이제 경남 진주 같은 경우 목욕탕 때문에 한 30명 정도 있지만 크게 경각심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다시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에 또 경각심 그리고 경고를 내는 메시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저도 오늘 오전에 출근하면서 살짝 그 지하철에 붙어 있는 문구 보니까 코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괜찮다라는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경각심을 좀 다시금 느끼셨으면 좋겠고. 핸드볼 팀이죠. 지금 여기 SK 호크스인데 어제가 저희도 짚어봤습니다. 근데 집단 감염에 좀 늑장대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충북 청주가 연고인데요. 선수 8명, 코치 3명 이렇게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3명이 있는데 이 중에 11명이 확진이 됐고요. 2명은 이제 음성이 나왔지만 일단 잠복기일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20대 선수 1명이 지난 18일에 발열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잇따라 다른 선수와 코치까지 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핸드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몸을 직접 부딪히고 땀을 흘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메시지인 것이고 지금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아마스포츠 그리고 민간 스포츠까지 합숙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도 확진이 한 번 됐었고 또 똑같은 지역에 있는 또 합숙소에서도 또 발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률적인 걸 떠나서 전국에 있는 스포츠계가 합숙만큼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 경각심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모그룹 SK 하이닉스 다른 일반 직원과 함께 건물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여 명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 일단은 이 호크스 같은 경우는 헬스장도 따로 썼고 뭐 이동하는 버스도 따로 써서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쓴다거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하이닉스 청주 공장 구내식당을 이용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 부분은 괜찮은 건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같이 이용하셨다면 그 추가적인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이제 같이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접촉 여부를 확인해서 그분들만 검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좀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주로 기숙사에 계시고 식당 이용하시고 합숙 훈련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지역 사회에서 어떤 가족 간의 만남이나 지인들의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2차, 3차 전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신 접촉하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의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된다든지 노출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에 좀 임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최초 확진자가 6일 넘게 그곳에 머물렀고 또 관련 확진자들도 많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꼭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백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허위 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도 일단 이런 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반응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의 허위 글이 들었습니까? 네, 일단 문 대통령이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주사기에서 이제 백신액을 빼내고 그리고 이제 리캡이라고 다시 캡을 씌우고 나서 캡을 뽑고 다시 이제 주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칸막이 뒤로 가서 백신을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바늘에서 이제 공기 중 오염이나 니들 인절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캡을 씌우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신의 불안, 혐오가 형성이 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만 다른 백신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종로구 이제 보건소로 협박 전화가 오고 간호사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의 전화번호도 문자 협박 메시지, 양심 선언을 해라,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뭐 종로구 보건소를 불태우겠다 등등의 협박성 이제 도를 넘은 것들이 이제 시작되자 종로 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를 했고요.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허위 정보가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은 이 간호사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보건소 측에서 우리 보건소 측 8급 간호직 직원이다라고 또 공개적으로도 얘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일부 정말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이 고연령층,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를 막기 위해서 고연령층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됐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문자나 메시지, 커뮤니티 글을 접하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백신을 맞지 마라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빠르게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 글을 고발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백신을 아마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사를 놓으신 분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그 공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전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좀 황당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백신들은 모든 백신들은 그 만약에 생길 수 있는 품질의 문제들에 대비해서 독감 백신도 그렇지만 로트 번호를 다 관리를 하고 대통령께서 어느 로트 번호에 어떤 백신을 맞으셨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나중에 이상 반응이 집중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그 해당 로트 번호에 대해서 다 전수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위해서 다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가 투명하게 다 기록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백신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뭐 수량 관리라든지 로트 번호 관리에도 전혀 불가능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설명하기가 좀 우습지만 진짜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다가 한다면 보다 좀 다른 완벽한 방법으로 했을 텐데 지금 너무 좀 도를 넘는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19 방역이나 이게 전 국민 예방 접종 캠페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좀 낭비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런 이제 화면들이 이제 클로즈업된 뭐 그런 자료 화면들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이런 관련된 소식을 받아보긴 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 화이자 접종할 때와 비교해가지고 막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막 도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건 문제입니다.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창석 평론가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